흔히 우리는 역사를 구분할 때 서양 중심으로 고대, 중세, 근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를 열게 한 것은 호련히 유럽에 나타나 게르만족의 이동을 촉발시킨 훈족이었고, 중세를 마감하고 근대를 열어가도록 큰 자극을 준 것도 몽골족의 서방 원정 때 퍼진 흑사병이었습니다. 이렇듯 실제 역사의 주요 마디를 열게 한 배경에는 동아시아의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목민족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상생문화연구소 역사학자 김현일 연구원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중국 학자인 장진쾌이가 쓴 흉노제국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먼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간단히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흉노는 지난 시대와 5, 16국 시대에 중국사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북방 유목 민족입니다. 본서는 바로 이 흉노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또 흉노의 일파인 이 서흉노와 북흉노라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한 세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그 한 나라에 의해서 쫓겨가지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 사서에서는 사라지게 되었죠. 4세기 서양에서 훈족이라는 그 족속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서천에 간 흉노로 생각이 됩니다. 훈족은 근 100년간 로마 제국을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것도 이 훈족이 일으킨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의 물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서 이제 이 훈족이 로마 제국의 멸망에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장진쾌의 흉노제국 이야기는 바로 중국사에서 등장하는 흉노족, 그리고 서양사에서 등장하는 훈족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훈족과 그 흉노가 같은 그 족속으로 보고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책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흉노는 우리 민족과도 혈연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당히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가야와 신라 김씨의 그 뿌리가 흉노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직 확실하게 그 증명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증산도 원시반본 사상에 따르면 우주의 가을철에 들어서려는 지금은 자신의 혈통의 뿌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성씨가 바로 김씨입니다. 총 인구의 20%가 넘는다고 하니까 5명 중에 한 사람이 김씨인 셈이죠. 시청자 분들 중에서도 특히 김씨성을 가지신 분들은 이 흉노의 역사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중국 사서에서는 이 흉노에 대한 기록이 언제부터 나오나요? 한나라 무제 때 사관이었던 그 사마천이 지은 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 정사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사기에서 흉노 열전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기 흉노전에는 요순시대 이전에 산융, 허뮨, 훈죽 등으로 불리던 여러 종족들이 나오고요. 또 주대의 그 융적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흉노의 조상이었다고 보입니다. 현재 그 학계에서는 그 서경에도 나오는 상나라 때의 귀방이라는 족속도 흉노의 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 사서인 환단고기에도 이 흉노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예, 사마천의 그 사기와 같이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 아주 짧은 그 언급만이 그 보이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에 포함된 당군세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당군세기의 흉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고조선의 그 3세 당군, 가륵당군 때 열양욕살 삭정이라는 사람을 약수 지방에 봉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흉노의 시조가 되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 약수는 현재 중국의 서쪽에 있는 감숙성에 있는 강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체로 기원전 2177년경의 일로 보입니다. 또 30세 내유 당군 때인 이 기원전 905년에 흉노가 고조선에 공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당군세기의 이러한 기록은 흉노가 고조선을 뿌리로 하였고 또 고조선에 예속된 세력이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네. 장진쾌의 책에서는 흉노를 흉노 제국이라고 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나라 때 흉노가 그 몽골 고원과 서역, 즉 현재 중국의 그 신장 위우르 지방입니다. 이 지방.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서 지방까지 걸친 거대한 그 영역을 지배했거든요. 일반적으로 한나라가 다양한 족속들의 나라를, 여러 나라를 그 밑에 이제 지배하고 있을 때 그것을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저자도 이런 그 연유로 해서 흉노가 여러 족속들을 지배하는 국가를 건설했다고 해서 흉노 제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흉노는 한나라와 오랫동안 전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예, 흉노와 한나라와의 전쟁은 한나라를 세웠던 그 유방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고조 유방이죠. 한고조가 직접 흉노를 토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다가 흉노에 의해서 포위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것을 당시에 그 전투가 벌어졌던 백등산이라는 그 산의 이름을 따라서 백등산 전투라고 하는데요. 당시 흉노에게 포위되었던 한고조는 뇌물을 바치고 간신히 그 포위망을 뚫고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 후 한나라는 흉노와 맹약을 하고 조약을 맺는 것이죠. 막대한 공납을 바치고 또 그 황실의 공주를 흉노의 선우에게 바쳐서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흉노의 침입을 막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굴욕적인 평화를 체결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한나라 무제 때 와서 한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지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이 오랫동안의 굴욕적인 관계를 타파하기 위해서 한무제가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이 무려 한 세대 이상인 40년 정도 계속이 됩니다. 그 결과, 전쟁의 결과, 흉노 제국도 크게 약화가 되었습니다마는 흉노가 완전히 굴복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전쟁을 시작했던 한나라도 국력이 크게 피폐해지는 것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한무제는 죽기 전에 자기가 벌였던 그 전쟁을 크게 후회하고 죽게 됩니다. 이 한무제 때 흉노와의 전쟁이 한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무제가 시작한 고조선에 대한 공격 때문입니다. 즉 한무제는 흉노와 고조선이 손을 잡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그 전략에서 고조선을 공격했던 것이죠. 흉노와 고조선은 이 풍속도 비슷하고 조상도 비슷한 이 북방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흉노와 그 손을 잡고 한나라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고조선을 공격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흉노 왕자 김일제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흉노 왕자였던 이 김일제라는 사람은 그 한서라는 기록에 나옵니다. 한서라는 사서에 그 사람의 열전이 실려 있는데요. 이 김일제는
흉노 우연왕인 휴도왕 혹은 휴저왕이라고도 이제 그 발음을 하는데요. 이 휴도왕의 그 아들로서 BC 121년 한나라의 그 곽거병 장군의 공격으로 그 가족과 함께 포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모친과 동생도 함께 잡혀왔는데 이 김일제는 그 한나라 무제의 그 말을 기르는 일을 맡았다가 한무제의 눈에 들어서 그의 총신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일제는 한무제로부터 김씨를 성으로 하사받게 됩니다. 그의 동생이었던 김윤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제후의 자기를 받아서 김씨 일가는 100여 년 동안 한나라의 명문 가문으로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한서라는 중국의 정사에 실려 있는 기록입니다. 김일제의 손자에는 김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김당의 딸이 한나라 원제의 황후가 됩니다. 그 사람을 효헌황후라고 하는데요. 이 김씨 일가는 이 효헌황후로 인해서 외척으로서 한나라 황실을 저하는 세력이 되기도 하죠. 왕망도 실은 효헌황후의 그 조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제의 후손이라는 주장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일제의 후손들은 이 왕망의 그 정권이 몰락하자 한반도로 이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100%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신라의 김씨 왕계와 가야의 김수로 왕계도 이들과 그 끈이 닿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흉노는 3분 통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 흉노의 왕을 선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흉노에는 선우 외에도 좌현왕, 우현왕이 있었습니다. 선우가 몽골 지역과 오르도스, 중앙이죠. 이 중앙 지역을 다스렸다면 우현왕은 서역 지방이었던 감숙성, 이 천산 지역을 다스렸고 좌현왕은 요서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조선과 이제 그 가까웠던 지역이죠. 이렇게 세 명의 왕이 이 영토를 나누어서 통치하는 3분 통치 방식이었던 건데요. 재미난 것은 이것이 고조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환단고기에 의하면 고조선은 진한, 마한, 번한으로 그 나뉘어서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유명한 사만 광경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3분 통치는 북방계 유목민족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백제에도 우현왕과 자현왕 제도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이는 백제가 북방계 그 국가임을 방증해주는 그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네. 장진쾌의 책에서는 흉노의 신앙과 종교 문화에 대한 언급은 없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철저히 살펴보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에 대한 서술은 좀 미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사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자는 이 흉노의 종교를 원시 토템에서 진화한 샤머니즘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장진쾌의 이러한 그 단정은 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흉노의 선우는 사서에서는 스스로를 그 택리고도 선우라고 그 하였다고 하는데요. 택리고도라는 것은 하늘의 아들, 즉 천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노는 천자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흉노는 일월을 숭배하고 정기적으로 대규모 천제를 지냈다라는 기록으로 보아서 흉노의 종교는 하늘을 숭배하고 인간이 하늘이 낸 고귀한 존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우리 민족 고유의 옛 신교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흉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훈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런데 훈족이 흉노의 후예라고 하셨는데 그 증거는 있습니까? 훈족 스스로는 유감스럽게도 역사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훈족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훈이라는 이름이 흉노와 발음이 비슷하고
또 훈족이 러시아 그 초원지대에서 알란족이라는 족속을 공격했다는 서양 기록으로 볼 때 서천에 간 흉노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흉노가 지배했던 지역과 훈족이 활동했던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통 유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 동복이라는 일종의 청동 솥이죠. 제사용 유물로 보이는데요. 이 동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또 심지어는 상당히 이 특이한 관습인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머리를 돌로 눌러가지고 뾰족하게 만드는 이 편두 관습 등이 이 흉노에게서도 나타나고 훈족에게서도 나타나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그 흉노와 훈족이 같은 족속이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훈족이 로마 제국의 멸망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훈족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게르만족의 대이동 물결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네. 일으킨 족속이죠. 그 과정은 이제 로마 측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훈족이 남부러시아 평원에 살고 있던 동고트족을 공격했고요. 이 동고트족이 훈족의 공격을 받자 서고트족 주변에 있던 서고트족에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서고트족이 로마 제국 국경을 넘어가지고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그 로마 군인들의 학대에 붕괴해가지고 폭동을 크게 일으키게 됩니다. 폭동이 일어나자 로마 군대가 이제 출동을 했죠. 그렇지만 로마 군대가 어이없게도 이제 이들에 의해서 참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378년의 그 아드리아노플 전투인데요. 당시에 이 동로마 황제가 직접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후 게르만 여러 부족들이 로마 제국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 영토 내로 그야말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 게르만족들이 정착을 하고 약탈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로마 제국이 이들을 제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과정에서 동서로마 제국 가운데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훈족이 게르만족 이동에 그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서로마 제국을 멸망으로 몰아넣었던 훈족이 아틸라 사후에 급속히 무너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틸라가 서유럽을 휘젓고 다니다가 그 원정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신부를 맞아서 결혼을 하는데요. 그 신부 이름이 그 기록에 의하면 일디코라는 그 부르군디족의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 날 저녁에 밤이죠. 밤에 이제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 다음날 침대에서 밤사이에 급사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아틸라 사후에 훈족의 지배하에 있던 여러 족속들이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훈족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후 훈족의 지배가 급속히 무너져 가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을 휘젓던 훈 제국이 이 급속히 무너진 데에는 훈족의 국가가 여러 유목 민족들의 연합 정권이었다라는 한계가 있는데요. 훈족이 이것을 극복하고 좀 관료제에 기반을 둔 제도로서의 국가를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속히 무너져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우주 가을의 정신에 대해서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시 반본의 정신에서 살펴볼 때 흉노와 훈족의 역사적 의의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흉노는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광대한 유목 제국을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일부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서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훈족이 되었습니다. 이 훈족이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서양 역사에서 고대의 그 막을 내리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또 중국에서는 5, 16국 시대를 열었던 것이 또 흉노였습니다. 그런데 흉노와 함께 이 선비족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목민족인데요. 이 흉노와 선비 두 유목민 집단으로부터 나온 일부 사람들이 한반도로 남하하게 됩니다. 그들의 그 남하를 증명해주는 유물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심지어는 그 바다를 건너서 일본 열도로 진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기마 전술과 궁술, 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속을 재련해서 무기와 장신구를 만드는 뛰어난 솜씨를 보인 사람들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문명의 그 주요한 요소들이 이러한 흉노에 의해서 실크로드와 초원길을 따라서 전파되게 되는데요. 후일 그 몽골족도 흉노와 비슷하게 이런 문명의 전파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흉노족은 중국과 로마를 침략한 그런 족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명 전파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흉노의 그 좌현왕, 우현왕 제도, 그리고 일월 숭배, 천자사상, 편두관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복 같은 유물, 그리고 심지어는 신라 고분에서도 발견이 된 황금복음 같은 그 유물이나 관습 등이 흉노와 한민족이 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그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흉노는 신라와 가야 두 김씨 왕가의 조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가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민족의 뿌리 역사와 국통맥을 바로잡은 책 환단고기는 오환 건국이 최고라. 우리 환족이 세운 나라가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살펴본 유목민족은 시간이 흘러 언어와 문화, 외모가 우리와 조금씩 달라졌지만 환국, 배달국, 고조선에서 나온 형제 민족들입니다. 우주 가을은 원시 반본하는 세상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아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찾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 북방 유목민족의 역사와 반드시 만나게 되고 이들의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한민족이 누구인지 더욱 정확히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목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